안녕하십니까. 송상원 변호사로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유학을 한 경험이 전무하고요. 해운대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해운대에서 마치고 2003년도에 학부를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자랑스러운 경력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아주 좋은 추억도 쌓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나는 군대를 갔다 오면 아마 변리사를 하게 될 것 같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대 가게 되죠. 군대 가면서 카투사라는 곳에서 이제 미군 부대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유학생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에서의 커리어와 미국에서의 어떤 생활은 어떨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변리사 혹은 특허 관련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고민을 거쳐서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대로 돌아오지 않고 편입을 통해서 3, 4학년을 미국에서 이제 마치면서 이제 졸업은 퍼듀 대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가기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를 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IT 산업의 중심이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 실리콘밸리에 가고 싶어서, 거기에서 또 특허 일을 주로 하는 로펌에 가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스쿨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3년의 힘든 시간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그 노력을 거쳐서 너무나 운 좋게도 이제 저의 가능성을 또 크게 봐준, 그리고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로펌 DLA 파이퍼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지원을 하고 많은 다른 이유로 이제 로스쿨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대 전공자로서, 그다음 전자전기 전공자로서 어떻게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personal statement라고 이제 자소서죠. 자소서를 제출하는데 내가 왜 로스쿨을 가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는 그때 나는 이미 공대를 가면서 그다음 공대 가기 이전부터 특허에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로스쿨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짧게나마 했던 특허법인에서의 어떤 인턴, 그다음 이제 특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심이나 어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조금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떤 인턴이나 이런 걸 해봐야겠다 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로스쿨을 미국에서 가야 했기 때문에 JD라고 하죠. 3년제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됩니다. 이런 때는 이게 기초 과목,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 3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을 통해서 어떤 법을 내가 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수업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스쿨에서 배우는 거는 주어진 사실관계,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럼 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수학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미국 특허 소송, 특허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연방법원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 있고요. 국제통상위원회에서는 수입을 금지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 특허청에서는 나한테 던져진 특허를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크게 3개의 기관이 있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시면 또 이 3개 부분에서도 좀 더 전문 지식이 생겨서 또 더 선호하시는 기관에서의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피소 제품의 침해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의 유효성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그 2개가 만족이 되었을 때 이제 얼마냐, 돈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크게 3개에서 2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기회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대 출신들이 이제 전자전기 전공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제 피소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가보면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언제 만들어졌냐, 무슨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졌냐, 어떤 걸 보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진 않았냐,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혹은 발명자, 그 특허를 쓴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허를 썼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서 보고 쓴 건지.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특허 용어 범위에 대한 어떤 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배심원 재판이나 이제 판사가 주도하는 재판에 가서 특허에 대해서 설명하고, 혹은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내 클라이언트가 침해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던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밸런스와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여기를 남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